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요? 3달째 내놓아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부동산 현실입니다. 특히 10억 이상 비싼 아파트들은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었고 말만 신고가이지 1에서 2억씩 낮춰 내놓아도 입질도 없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대출 중단과 금리 인상 이후에 영끌이 사라지면서 급매로 집이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제 하락장의 시작일 뿐입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가격이 뛴다고요? 3달째 안 팔려요. 실제로 몇 달째 안 팔린다라고. 특히 고가 아파트들. 정말 아파트 좀 이제부터 좀 큰일 난 상황 아닌가. 이제 시계추, 이 시계가 서서히 아주 빨갛게 지금 물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 유동성 파티.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집값, 그 다음에 주식, 뭐 다 올려놓은 거예요. 비트코인까지. 자, 코로나 유동성 파티로 원자재 급등하고 물가 뛰고 단기별로 금리 인상까지 이제 이루어지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최종 주식 거품 분기를 이제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우리한테 지금 관심사는 이거죠. 부동산 투자 엄청나게 했죠. 왜? 돈이 남아도니까. 부동산 폭등을 했어요. 지나치게 오르다 보니까 거품이 꼈네요. 거품이 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붕괴됩니다. 꼭 이거 잊지 마세요. 지금은 이미 이 거품 단계예요. 거품 단계. 붕괴 직전의 단계. 실질적으로 91년 일본 붕괴 때, 97년 외환위기 때, 2007년 미국 위기 때, 그러면 이번에 붕괴되면 코로나 붕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나라가 또 금융위기가 터지면 모를까 안 터지더라도 사이클상으로도 위험합니다. 이제 다주택 태도가 지금 변화됐어요. 여러분들 다주택 태도 어떻게 변화됐냐면 그동안에는 매물 잠김만 일어났었는데 이제 매물이 서서히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아직 그렇다고 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 것도 아니잖아요. 양도세 중과 양도세가 너무 세. 그래서 매물이 잠겼는데 집값이 서서히 이제 뭐 하향 쪽으로 추세가 내리막 쪽으로 가다 보니까 폭락 위험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죠. 다주택자들은요 대부분 상당히 똑똑해요. 그러니까 집을 여러 채 매수했을 거 아닙니까? 매물이 쏟아질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매물을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매매 대신에 증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이건 집값이 계속 뛰었을 때는 하는 말이지. 아니 집값이 하락하는데 뭔 놈의 증여예요. 더 싸게 매수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기대감이 낮으니까 던져버리는 거죠. 상승 기대가 있을 때는 버티게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고고 실질적으로 꼭지를 찍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집값이 서서히 이제 하락 추세로 추세 전환을 하니까 지금 폭락 위험에 대해서 사전에 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낮게 매물을 내놓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반토막으로 가격을 내놔가지고 거래돼서 이거 무슨 일인가 하는 그런 지금 것들도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자, 지방 아파트 하락, 서울로 북상 중이다. 작년에 실질적으로 북상을 할 줄 알았더니 그때는 좀 시기상조였고 이번에 보세요. 자, 2021년 지금 이 경상남도하고 전라남도가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세종, 대구 이런 지방발 집값 이제 내리막길이 수도권으로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3년에 자, 서울발 폭락, 서울, 천안, 뭐 세종, 대전, 청주, 광주, 전주 자, 그 다음에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김해 이 경상도 쪽 할 것 없이 전국이 다 온통 파란색이 됐죠. 자, 서울에서 하락이 내려갔듯이 2013년에 이번에는 이제 지방발 수도권 북상한 이후로 이제 서울이 빠지면 누가 먼저 가장 급추락을 할까요? 그건 볼 것도 없이 강남 재건축, 강남 아파트입니다. 이제 유동성 회수. 이제 긴축 정책은 이제 여러분들 긴축 정책을 이제 펴다 보면 하우스푸어들이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거의 하우스푸어, 지금의 하우스푸어 정의를 해볼게요. 자, 유동성 회수, 이제 돈을 이제 그동안에 찍어냈던 돈들을 걷어들인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은요 집값, 주식 추락할 가능성이 크죠. 특히 이제 집값, 하우스푸어가 제한될 위기가 있는데 먼저 자,
자, 유동성 파티. 2000년 초반에 이 닷컴 버블이라고 있어요. 자, IT 버블 해가지고 그때도 엄청나게 막 해댔는데, 그래갖고 주가 반토막 났죠. 아무튼 부동산이 지금 이 짝처럼 유동성 축소, 더군다나 금리까지 인상, 어쩔 수 없어요. 금리 인상 할 수밖에. 세계 경제는 지금 아주 좀 불안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은 아마 내년 정도 경제 위기가 터진다. 여러분들 유튜브 그 경제 채널 쪽에 한번 보세요. 경제 위기가 아예 달고 살아요. 뭐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어느 하나 안전한 나라가 없고요. 코로나발 경제 위기 또는 특정 국가발 경제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번질 것이다. 자, IMF 등 국제 기구가 이게 우리나라 한국 가계부채를 심각하게 경고하고 나섰죠. 하우스푸어 10년 전에 하우스푸어를 분석을 해봤더니 3040이 많아요. 이번에도 판박입니다. 3040 특히 지금은 40보다 3020이 더 많죠. 만약에 집값 폭락하게 되면은요 30대 좀 걱정돼요. 자, 이제 고가 아파트 특히 비싼 아파트를 대체로 왕창 끼고 자기 어떤 월급 하나 믿고 대체 왕창 끼고 또는 갭 투자 전세 끼고 한 사람들은 최대 피해. 왜?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자, 15억짜리 투자했다. 기본 반토막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7억, 8억으로 떨어지면 내 돈은 다 사라진 거예요. 거품이 심각합니다. 서울 세계 5위고 전국 세계 15위라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이제 부동산 매수 시점 대처 방안.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제 나는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매수할지. 그 다음에 하락장에 매입할지를 고민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부동산 매수 시점. 만약에 10년 이상 나는 무조건 보유한다라고 한다면 뭐 폭락을 무시하고 10년 다음 상승장 장기 보유했을 때 돈이 있어야죠. 실거주. 자기 실거주하고 자본금도 있고. 자, 뭐 저평 가면 더 좋겠지만 자, 이곳은 바로 강남, 서울, 서울 인접이 유망합니다. 많이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있다면 하락장 무시한다면 그냥 여기 들어가면 뭐 강남 같은 경우 25억짜리가 뭐 12억으로 떨어지면 다음에 어차피 40억 갈 건 뭐 코스 같거든요. 그래서 투자성을 따진다면 지금 잡아도 괜찮다. 다만 이거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얘 반토막 날 게 너무 뻔히 보여요. 물론 다음에 지금 산 거보다 훨씬 많이 뛰지만 이왕이면 기다려야죠. 좀 늦었잖아요. 약간 매입 후 갈아타기 이런 경우는 내가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을 때 자, 좀 싼 걸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좀 별로 이게 비싼 것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빚도 없고 이런 경우는 자, 또는 무주택일 때 그냥 조그마한 거 하나 잡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황금성 따져야 돼요. 잘 팔리는지 세대수 보고 가격이 오르면 계속 보유하고 뭐 떨어지면 대세 하락 진짜 떨어지네? 바닥까지 가지 말고 1에서 5년간 떨어질 거야. 그러면 1년 있다 팔든지 2년 있다 팔든지 3년 있다 팔든지 그 과정 속에서 던지면 돼요. 바닥까지 왜 끌고 가요? 만약에 10억짜리 떨어지면 5억까지 떨어질 텐데 9억, 8억, 7억 조금이라도 싸게 던져야죠. 폭락장에 매입을 해서 자, 오히려 여러분들 내가 미리 팔고 폭락장에 갈아탄다면 훨씬 좋죠. 근데 놓쳐버렸어. 그냥 10억이 5억 될 때까지.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15억짜리가 7억으로 떨어진 것들로 갈아타면 돼요. 왜냐면 얘가 2억 더 떨어졌다고 해서 갈아타는 게 아니라 다음에 훨씬 많이 가요. 하락장에는 다닥다닥 가격이 붙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3에서 5년 하락. 제가 원하는 건 특히 고가 아파트를 잡을 사람들은 이거예요. 자본금 부족, 폭락장 매입, 릴레이식 청약 매입 진행, 타이밍 어려우니 잘 판단. 자, 즉 지금은 폭락장에 매입할 걸로 그냥 기다려버리고 차라리 청약 유망한 데만 떨어져도 좋으니 자, 추첨제로 넣고 다만 타이밍이 잡기가 쉽지 않죠. 바닥장을. 자, 안정성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강남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강남의 미래 입지가 어디가 많이 간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A급, B급, C급 라인을 몰라요. 강남에 10년, 20년 사시고 집도 막 30억씩 갖고 계신 분이. 그건 너무나도 쉬운 분석이거든요. 예를 하나만 들자면 A급 라인에서 뭐 한강변 라인이 있고 테헤란로 라인이 있고 그 남쪽 라인이 있고 또 북도 한강 라인이 있고 그런데
지금 그냥 얘가 이만큼 가면 얘도 이만큼 갈 것이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강남 시세는 팍팍 벌어집니다. 이미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더 잘 아시잖아요. 자, 이번에 반포 보세요. 40억짜리가 갑자기 65억으로. 압구정 보세요. 45억 했던 게 막 70억으로 거래돼 버리잖아요. 단 한 방에. 그 까닭은 이제 미래 트렌드가 그쪽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빅데이터 부동산 대폭락 전망. 서울 수도권 거래량 역대 최대. 자,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급출하게 거래량이 지금 없어요. 1만 2만 건 됐던 게 5천 이렇게 거래됐더니 이제는 2천 건으로. 그 다음에 전세가율 대비 집값. 여러분들 서울의 전세가율이 50%대에 한 55%? 자, 그러니까 10억이면 전세가가 5.5억, 5.6억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집값이 너무 뛰어서 역대 최저야. 소득 대비 서울 집값 29.1. 세상에 역사상 최고치. 즉 소득은 별로 안 늘어났는데 집값은 어마무시하게 뛰어가지고 역사상 최고치. 물가 대비 서울 집값. 물가를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집값은 150이나 뛰었어요. 자, 주택 구매력 지수. 자, 돈이 있어야 집을 살 거 아니에요.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41.5로 역사상 최저 수준이에요. 보통 한 7, 80원 돼야 하는데 뭐 반토막이야. 왜? 집값이 너무 비싼 거야. 내가 소득이 있어도. 통화량 대비 시가총액? 돈 엄청나게 찍어낸 거 아시죠? 자, 여러분들 25% 이상 돈 찍어낸 거에 비해서도 집값 거품은 25% 이상씩 거품이에요. 돈도 지금 넘쳐나서 문제인데 그 돈보다도 집값 거품이 심하다 이거예요. GDP 대비 가계부채 지금 이미 100%를 넘고 105%도 지나갔어요. 그러면 불안하죠. 전세 대비 집값. 자, 여러분들 24.6. 그러니까 전세값에 비해서 집값 거품도가 전세도 엄청 뛰었는데 무려 24.6이나 더 뛰었다 이거예요. 이거 보면 빅데이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가 있는데 하나같이 집값 거품 쪽으로 지금 결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폭락장에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이유. 근데 내 집 마련은 해야 합니다. 뭐 무주택을 저는 선호하진 않아요. 무주택으로 가게 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A, B, C. 자꾸 이 A 2017년에 집 매입한 사람을 너무나도 부러워하는데 그렇죠. 미리 잡았으니까 돈 벌었으면 뭐 근데 팔아야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 실망하지 마세요. 기회 또 오는데 다음에 올 기회 때 또 괜히 폭락문자들 말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 바닥장인데 일본 시대 돌아왔다 해가지고 뭐 집 안 사고 무관심으로 그러다가 상주장 막 올라가니까 그때서 막 눈물 흘리면서 잡으려고 하고 그런 일 이제는 겪지 마세요. 사람은 진짜 간사해가지고요. 같은 일이 10번, 20번 반복되는데 눈치를 못 채고 똑같이 학습효과라는 게 아예 없어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과거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과거 한번 봐봐요. 얼마나 폭등락을 계속했는지. 그런데 계속 그 폭등락에 춤을 추지 않았잖아요. 자, 먼저 A 2017년에 4억에 매입한 사람은 2021 현재 8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2025년에 4억으로 결국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5억이나 반토막하면. 근데 아이고 4억씩이나 먹었다가 폭락이 딱 가만히 있지 말고 그래도 갈아타세요. 예를 들어서 막 15억짜리가 6, 7억으로 떨어진 걸로 갈아타요. 나도 손해봤지만 더 많이 떨어진 걸로. 하락장에 갈아타기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결국은 갈아타기 안 한다면 이제 8억짜리가 12억으로 가요. 결국은 올라갑니다. 우상향. 결국은 8억 차익. 현재는 4억 차익인데 폭락장 겪고 8억 차익. 자, A가 아주 유리하죠. 근데 자, B 봅시다. B는 지금 매입한 사람이야. 8억. 자, 이 사람 4억이나 벌은 상태에서 이 사람은 21년 폭등장에 매입을 했어. 결국은 4억 폭락을 하네요. 자, 이 사람도 역시 돈만 있다면 갈아타면 좋죠. 자, 4억까지 추락을 해갖고 자기 돈 생돈 4억이 날라갔어. 이때 갭 투자나 영끌한 사람들은 자기 돈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빚을 안 냈을 경우는 4억이 남죠. 자, 근데 결국은 8억 회복하고 12억으로 갑니다. 2030년경에. 결국은 뭐 오랜 세월이 걸려서 그렇지 한 4억은 더 뛰네요. 그래서 4억 차익. 결국은 우상향은 맞아요. 단 조건이 있어요. 서울이라는 조건입니다. 경기도나 지방은 인구 감소에다가 너무나 집이 많아서 신고가 찍는다는 보장 없어요. 자, C 한번 볼까요? 내가 미쳤다고 집 잡냐? 하락장에 잡겠다. 자, 그래서 2025년 폭락행에 잡았어요. 이 사람은 2012년 2030년 그대로 12억으로 그냥 이렇게 3배 뛰겠죠. 결국은 A보다
하락장에 잡는 이 C가 더 먹을 수도 있어요. 왜? 여기 보세요. 결국은 4억까지 추락했을 때 얘는 먼저 잡아야 되고 세금만 냈지 이자만 내고. 그래서 지금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B처럼 무리하지 마세요. 자, 이제 지금 아파트 대출 없이 매입과 영끌 갭투자 비교를 해볼게요. 자, 대출 없이 매입하는 사람은, 실거주하는 사람은 상승, 높은 가격에 매수했어도 만족, 무주택 불안감 해소, 그 안정감이 좀 그래도 있겠죠. 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얘 떨어져도 집값 하락해서 기분 좋을 사람은 없지만 자본금만 줄어들어요. 왜? 내 돈으로 다 투자했으니까. 폭락하면 하락 큰 곳으로 갈아타면 돼요. 그런데 이 경우는 달라요. 대출 없이 실거주가 아니라 이번에 영끌 실거주 갭 투자. 자, 상승. 이제 빚을 졌다 이 말이에요. 또는 갭 투자하거나. 상승을 하면 높은 가격에 매수해가지고 부담감이 돼요. 대출 갭 차이 때문에 올라도 좀 불안해. 언제 떨어질까봐. 만약 하락을 하는 날에는, 반토막 드는 날에는 집값 하락하면 대출 전세값을 다 탕진해버려요. 이 사람하고 달라요. 이 사람은 자기 돈이 남잖아요. 반절이. 폭락하면 더 많이 하락한 곳으로 갈아타지도 못해요. 왜? 내 돈이 날아갔기 때문에 이걸 팔 수가 없어. 결국 물리는 거야. 자, 재개발 매입 장단점.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질문이 많아요, 요즘. 자, 그래요. 워낙 다 뛰니까 이제 막연한 재개발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죠. 빌라 하다 가고 단독. 자, 장단점. 먼저 장점부터. 오세훈발 재개발이 지금 계속 이슈돼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번창할 것 같아요. 가격은 지금 막연한 것들도 계속 올라가는 중. 아파트보다 안 올라서 하락 위험이 상대적으로는 적어요. 그리고 당분간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자, 1에서 3억. 소액 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재개발 되지 않겠어요? 자, 묻어놓으면 결국은 한 10년 묻어놓는다고 치면 올라갑니다. 적은 돈으로. 서울 아파트 폭등락 후에 지속적으로 우상향. 그러니까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덜 오르고 언젠가는 재개발이면 확 올라가겠죠. 그런데 얘 치명적인 단점도 말해줄게요. 자, 단기간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배도가 쉽지 않아요. 나 2년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거 자체 꿈꾸지도 마세요. 세금이 7, 80%예요. 자, 그 다음에 폭락장 거래 안 돼요. 아파트 다 놓쳐요. 자, 이게 폭락을 해버리면 재개발이 의미가 없어져. 누가 추진하겠어요. 오히려 집값은 아파트 막 10억짜리 6억이든 5억이든 주워 담을 수가 있는데 얘를 묶여가지고 그냥 올라가지도 않고 오히려 떨어졌어. 얘도 거래가 안 돼. 하락장을 다 놓쳐버려요. 얘 잡는 순간. 폭락장 거래가 안 돼서 아파트 놓친다고 했잖아요. 황금성 떨어지니까. 빌라, 주택이 들어서면 오히려 손해도 볼 수 있어요. 시간만 낭비되고. 그게 아파트 위주로 어떤 재개발이 돼야지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조그만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빌라가 다시 또 들어온다든가 신축 빌라가 많아가지고 재개발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손해볼 수 있죠. 매매 목적, 투자 유도로 손실 위험성도 큽니다. 그래서 유튜브들 이런 사람들 많은데 조심해야 돼요. 부동산 상승 막바지, 지금은 상승 또 막바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안 잡는 게 좀 어떨까? 자, 이제 서울, 경기, 인천 거품 상승 기간 중 상승폭. 서울은요, 여기 2007년, 자, 떨어졌다가 이렇게 보면은 서울이 크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는데 이 빨간 선 보세요. 제일 꾸준히 올랐어요, 서울은. 근데 경기도 보실래요? 경기도는 거의 안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최근에 2020년 이후로 뛰었어요. 자, 인천도 비슷해요, 흐름은. 최근에 뛰었죠? 이렇게 안 뛰다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서울은 다음에도 폭락을 한 다음에도 신고가를 일찍 찍을 반면에 자, 경기도나 인천은 매물이 넘쳐나니까 오히려 하락장만이 아니라 상승장에도 마음고생 신나게 하고 본전치기도 못하고 애먹이다가 거의 또 뛸지나 모르겠어요. 뛰어도 거의 7, 8년, 지금으로부터 7, 8년 지난 다음에 신고가 찍을 가능성이 커요. 신고가 찍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여기보다 더 안 좋은 곳은 지방이에요. 지방은 아마 이렇게 가다가 본전치기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과 자, 임대사업 말소 매물 폭탄. 자, 이 작년에 2020년도 거래량 적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과 나왔죠? 자, 8월 달에 4,981. 근데 올해는 빨간 거 보세요. 더 작년보다 더 적고 거래량이. 102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2,000건대가 나왔습니다. 반토막이네요. 작년에. 다 형편없죠, 진짜. 자, 임대주택 사업자 폐지. 지금 임대주택 사업 매물이 50만 가구인데 지방은 20만, 수도권이 30만으로 수도권이 훨씬 더 많아요. 좋은 이게 물론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서울 15만, 경기 11만, 인천 2만, 지방 20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매물들이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말소가 될 거예요. 특히 집값 폭락장으로 예상되는 24, 25, 26, 27 이때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집값 여러분들 2022년 초반 혹시 지금부터 떨어진다 하면 내년에 이런 모습이 돼요. 여기 보세요. 2020년에 경기도는 폭등했지만 서울은 이랬어요. 자, 2020년 1월, 2월, 3월, 4월 나왔네요. 자, 1월, 2월, 3월 보면 강남 탁 마이너스로 엄청나게 떨어지죠. 이렇게. 이거 지금 정부가 제가 보기엔 안 잡았어. 집값을 좀 잡았으면 이렇게 내려갔어요. 대세하라. 서울 보세요. 서울도 거의 마이너스로 약간 거의 밑으로 내려왔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전국 보세요. 서울 떨어지니까 같이. 그럼 여기서 뭘 느낄 수가 있냐면 집값 하락은 자 1타가 강남이고 2타가 서울이고 3타가 경기도고 4타가 지방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아파트값 시세 변동 얼마까지 추락하느냐. 13억대 아파트가 거의 8, 9억대까지 떨어지는 걸로 봐서 최소 30%까지 추락을 했다. 개포주공 예를 들었죠. 지금은 이렇게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줄을 서야 돼요. 뭐 100대 1은 기본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집값이 만약에 6개월만 떨어져 보세요. 6개월만 떨어지면 제가 장담하는데 몇 곳 빼고는요 미분양 나요. 정말이에요. 미분양 나는 것도 여러분들 저기 불과 상승하기 직전, 그러니까 검단 신도시 미분양 무덤이었죠. 얼마 전이에요. 2020년. 지금 어때요? 3억씩 다 쫓잖아. 양주 다 쫓잖아요. 그렇게 미분양이 넘쳐나던 평택 지금 미분양 있나요? 오산 지금 내가 지적하는 곳들이요 미분양이 무덤이에요. 다. 불과 6개월 만에 확 달라졌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걸 까먹고 있어. 까먹고.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청약통장이 있든 없든 간에 이렇게 분양권 미분양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추석 이후로 찬바람이 불면 거래량은 더욱더 줄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매물이 쌓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1998년과 2020년 겨울에 강남 아파트가 20% 이상 폭락 상황이 이번에 재현될 가능성이 큰데 그때처럼 단순 조정이 아니라 대폭락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